오늘은 그 4.19 헌법을 할 거예요. 4월 19일 날 혁명 기념 헌법 역사기행 할 거거든요. 수리에 있는 4.19 탑 앞에서 모여가지고 네, 그 4.19 묘지 참배하고 그 네, 안에 4.19 혁명 기념관이 있어요. 네, 네, 거기 가서 유물 보고 네. 쭉 올라가면은 근현대사 박물관 보고 잠깐 보고 그 옆에 독립군 무명용사들의 묘지가 있어요. 참배하고 회식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어요. 이 예람이 엄마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네, 쌀 참배도 하고 시간이 좀 있으면 네. 거기에 그 진달래 능선이 있어요. 음, 음, 그때쯤 한참 꽃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얀 진달래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 한쪽 하얀 아니에요? 그것도 보고 그렇게 올게. 그래서 오늘 4.19 혁명 후 한 개헌안을 보겠어요.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4.19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읽어보세요. 네네네. 1960년 6월 15일 3차 개헌, 4.19 혁명 개헌. 이승만의 독재적인 국정 운영은 결국 4.19 혁명을 낳았다. 사전투표, 4민족 공개투표, 대리투표, 민주당 참관인 축출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수단을 동원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자 학생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4월 27일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고 허정 대통령 직무대행의 과도정부가 수립됐다. 4월 혁명은 헌정사 최초로 국민의 힘에 의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혁명의 성과를 기성 정치 세력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4월 혁명 이후에도 허정 과도 정부의 주요 인사는 모두 자유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임명되었고 국회 해산이 먼저냐 개헌이 먼저냐 논란 속에서 1960년 6월 15일 척결 대상인 자유당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둔 채 국회를 열어서 내각 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4월 혁명의 영향으로 독재 체제는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을 다시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독자적으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헌법재판소를 새로 설치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하고 정당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 기본권 제한 조항이 철폐되었고 신문, 정당 등의 허가제도 폐지되었으며 국가보안법에서 언론 조항이 삭제됐다. 거기까지. 앞에 보면 사전투표, 삼민족 공개투표, 대리투표, 민주당 창간의 축출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을 동원해서 3.15 부정선거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그 스리랑카에서 공부할 때 그 선거하는 걸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손 이 등에다가 그 문신 새기는 거 있죠. 네. 그런 걸로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그게 하루 동안 안 지워져.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방지하더라고요. 투표를 하고 나면 손에다 찍어준다고요? 예, 두 번 투표할까 봐 선거할까봐. 그런다는 거죠? 예, 부정선거 할까 봐. 아, 또 민주당 창간인 추출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제가 쿠바에 갔더니 선거하는 당일날 투표함 양옆에 그 소녀가 이렇게 서 있어요. 왜 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있으면 투표를 나쁜 마음으로 못 한대요. 아, 낭만적이네요. 그걸 보고 우리도 총회하고 그럴 때 그건 의자를 두 개 갖다 옆에 갖다 놔요.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못 하겠는데 이승만 정권은 엄청 부정선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주열 열사 있잖아요. 3.15 네. 부정선거 때 마산에서 네. 시위하다가 출탄 먹고 돌아가신 분 네. 기폭대로 혁명이 일어나서 쫓겨났죠.
제가 만든 유튜브 얼굴로 본 대한민국 백년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 예, 보면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이 어떻게 얼굴이 변해갔는지 나오거든요. 예, 네, 한번 보세요. 이승만 죽을 때 얼굴이 진짜 허망해요. 보통 혁명을 하면은 그 혁명위원회가 판을 새로 짜잖아요. 자유당을 다 해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국회를 먼저 해산할까 개헌을 먼저 하고 논란하다가 자유당 국회의원을 그만둔 채 국회를 열어서 개헌안을 통과시켜요. 예, 그러니까 척결 대상과 함께 개헌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바꿔진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대통령을 다시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음, 대법관을 독자적 조직도 선거제에서 선출하게 돼요. 지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요. 네, 대통령. 네, 여기서는 네, 대법원과 대법관을 그 호선해서 결정을 해요.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도 이제 새로 생겼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지고 네, 정동보호조항이 신설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못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아예 규정한 거예요. 정당을 막 마음대로 해산 못하게 정성보호조항이 신설됐어요. 미승만 때는 정당을 막 마음대로 해산했거든요. 지금 네, 제8조 정당 예, 여기 보면 그 사항이 있죠, 사항. 네, 네, 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 이렇게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전에 이 조항이 없을 때는 정권이 마음대로 정당을 해산했어요. 그 조봉암 사건 있죠. 네. 조봉암, 예,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 예, 그 양반이 남북 평화통일 주장했다가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사형당하고 진보당은 해산됐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 위배될 때만 그것도 정부에서 해산하는 게 아니라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만 해산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조항이 조봉암 사건 때문에 생긴 조항이에요. 네, 최근에 우리가 정당 하나 해산된 거 있었죠. 네, 이석기 예,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국민의힘 그 해산하라 그러잖아요. 네, 내란에 동조했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되잖아요. 네. 그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헌법재판소 그래도, 심판을 해서 그 해산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부가 안 하고 있죠? 안 한다고요? 네. 민주당에서 네. 해산 청구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죠. 근데 왜 으름장만 하고 행위는 안 하냐고요. 그게 엄청 궁금해요, 저는. 그 한국은 거대 양당제이기 때문에 서로 공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쉽게 되죠.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본권 제한 조항이 철폐돼요. 이승만이 만든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는 보장된다. 단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의해 제한하는 거 있죠.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신문 정당 허가제도 폐지됐고 국가보안법이 언론정에 삭제됐어요. 한번 봅시다. 음. 전문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전문 음. 주요 내용. 개정 헌법은 제헌 헌법의 전문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예. 기본권 조항, 인권 조항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음. 첫 번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고, 음. 두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했다. 음. 세 번째, 정당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강제 해산 제도를 새로 채택했다. 제10, 11, 13조 거주 이전 통신 비밀, 주거의 침입과 수색으로부터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 보장하고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를 삭제하였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서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 지금 네, 아까 얘기한 내용이죠. 네, 그 재밌는 게 4.19헌법에는 정당 조항이 따로 없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도 그 집회, 결사의 자유로 본 거예요. 그다음 28조 읽어보세요. 첫 번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서 정시되지는 아니한다. 음, 두 번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단, 음.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법률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를 규정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도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네. 일반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 모든 자유 권리는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서 안 되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규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 허가를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는 자유롭게 허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부 통치기구. 4.19 헌법이 가장 큰 특징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권력 분립과 지방자치를 강화한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제였잖아요. 네, 의원내각제로 바꿨어요. 대통령이 네. 독재하니까. 1번, 종래의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의례적 형식적 지위에 한정하고 실질적 행정권은 민의원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 수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에 속하게 하였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내각은 민의원 해산권을 가졌다. 이때는 양원제예요. 네, 그래서 양원. 양원제 민의원이 하원이죠. 네, 하원에서 선출하고 국무총리가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2번.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네. 이 헌법에는 법관들끼리 호선해서 뽑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지금도 이렇게 바꾸자고 그러고 있어요. 현재도 이대로 네. 하자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3.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다음 사항을 관장토록 했다. 1. 법률이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2.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3. 국가기관 간의 권한 쟁의 4. 정당의 해산 5. 탄핵 재판 6.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현행 헌법과 다른 점은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과 선거 재판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음, 그러나 헌법소원은 규정하지 않았다. 음. 그리고 다만 1961년 헌법재판소 법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했으나 5.16 군사구태타로 무산된 4. 그 지방자치 헌법재판소가 그 신설하도록 했는데 네, 5.16 구태타로 못 만들었어요. 4번 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선제를 헌법상 보장하여 적어도 시, 읍, 면의 장은 그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하도록 함. 예, 제97조
요 4번 중요한 조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고 네. 적어도 시장, 읍장, 면장은 직선제로 뽑는다는 거예요. 지금 읍장은 임명제예요. 면장도 면장도 임명제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읍장과 면장까지 다 주민이 네. 뽑는 게 그럼 구청장 하위 단위가 지금은 동장이잖아요. 대도시는 그러면 동장도 직선제로 뽑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상당히 변할 게 지금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선생님,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나요? 지금은 이거요. 네. 5.16 구치다 일어나도 못했어요. 아유, 음, 근데 차였을 것 같아요. 스위스의 그 지방자치제도 음.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직접 비슷- 선거로 다. 그렇죠. 직접 뽑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게 좋은데 그때 당시 그게 행해졌으면 음, 지금 우리 이 의식이 엄청 저거 했을 텐데 이게 네. 하나도 맞췄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음. 그래서 지금 그 읍면 동장까지 직선제로 뽑자 그렇게 주장하고 아, 있어요. 네, 5번 읽어보세요. 5번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한다. 이번에 네. 그 윤석열 내란 일으켜가지고 선관위를 쳐들어갔잖아요. 네. 그 헌법기관을 침해한 거예요. 아, 네. 6번. 맞습니다. 6번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 필요한 기구를 설치토록 한다. 그 3.15 부정선거 때 경찰이 부정선거를 실제로 진두지휘했잖아요. 그렇게 네. 못하도록 중립화한 거예요. 음. 헌법 개정 읽어보세요. 제 4번. 어, 헌법 개정 조항. 헌법 음, 개정 절차에서 국민 발안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음. 헌법 개정의 제안을 대통령과 국회외의 민의원 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헌법 개정 절차. 국민 발안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헌법 개정의 제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여기다가 국회의원 선거까지 50만 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들도 헌법 개정을 낼 수 있었어요. 그다음 개헌안의 의결은 양원에서 각각 그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때는 국민투표가 없었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요거를 누가 없앴냐? 박정희가 유신헌법 만들면서 없앴어요. 아,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단절됐던 역사가 이 박정희 때서부터 하여튼 군사정권으로 계속 넘어가네요. 제가 전에 그 스위스의 그 집정 음, 민주주의의 그런 거를 배웠는데 음, 거기서도 발안제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나 좋고 이때 그 4.19 당시 헌법 개정에서 국민 발안제를 최초로 도입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 이거 오히려 후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후퇴한 거죠. 네, 이번 지방자치 선거 때 헌법 개정안이 동시 투표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국민 발안제는 빠졌어요. 그 5.18 정신 넣는 거하고 지방 분권하고 계엄 조건 강화하는 거, 그 세 네. 가지만 올라갔어요. 상당히 아쉬운 거죠. 아직 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안타깝고 아니, 근데 통과하지 이거 않. 대통령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대통령이 한다 그랬죠. 그죠? 무슨 국민 국민 소환제를 소환제도 한다 한다고만 그랬고. 네, 한다고. 근데 약간 근데 왜 안 이번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싸웠는데 네. 역부족이었어요. 이걸 하면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음. 안 좋은 일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 발언제는 국민한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권력을 가진 그렇지. 사람들은. 권력을 나누는 거니까 국회의원들이 아,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죠? 불편해하고 핑계를 대는 거는 태극기 부대가 우리나라는 그 보수 기독교가 막 설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개헌안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 그러는데 네. 국민이 혁명을 몇 번이나 해서 정권을 잡아줬는데 그 네. 성숙한 국민이 그걸 그렇게 하게 하겠어요? 그건 핑계고, 하여간 특권의식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돼야지 비로소 대의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안 됐어 이번에도. 스위스는 뭐 종교가 없나요? 뭐 다 음, 있잖아요. 다 근데 있어요. 하잖아요. 음, 근데 음,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음, 음, 스위스가 우리보다 뭐 음, 크게 뛰어난 거 아니잖아요. 음.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생각이 말로는 많지만 아닌 것 같아. 음. 저변에서 그렇게 한다면 뭐라도 하나 쥐어줘야지. 같이 빵을 나눠 먹자고. 어떤 그렇게 혼자서 지금 빵을. 국민소환제를 하겠다고 주장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매년 국민소환제를 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요. 근데 국회의원 4년 임기 끝나면 자동 폐기해. 그걸 무슨, 그러면 공무직으로 음, 해야 되겠다. 여기 음, 스위스 모델에서 공무직이 있었다면서요. 봉사한지 뭔지.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법을 국회의원만 만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몫치는 법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 자기 권력을 나누는 것도 하기 싫은 거고. 그러니까는 그 안에다가 음, 그 저기 그 음, 공공일을 하는 봉사를 사람을 같이 뽑으면 300명이면 300에서 한 음, 50명이나 100명을 음, 정도를 뽑으면 음, 절대 그러지 않을걸요? 이제 음, 그거 한번 추진해 봅시다. 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며칠 전인가 이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예. 공소시효 예, 예, 소멸시효도 음. 없애겠다고 예. 법으로 추진한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예람이도 어떻게 음, 보면 음, 국가의 이 귀책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만약에 그놈을 갖다가 바로바로 네,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맞습니다. 없지. 그러니까 억울해. 국가가 데려다 놓고서 국가가 제대로 음. 관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를 만든 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게 마땅한 거죠. 제주 4.3 사건의 저기 책임자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제주도 가가지고 예, 국가폭력에 예, 의한 예. 사건, 그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앤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예.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음. 친일파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독일처럼. 예, 옛날에 친일파도 소금 입법해서 근데 왜 갑자기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위화무효가 된 거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늦더라도. 그래요. 지금도요. 전범을 90, 음, 100살 된 할아버지도 세우잖아요. 음, 맞습니다. 네. 맞죠? 음, 세우잖아요. 음.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들면은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애고 이제 민법에 있는 소멸시효도 없애자라는 거에 조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인생 목표로 세운 예, 국민 성폭력 발안제가 가해자들. 되면 네, 그런 걸 국민들이 입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국민 발안제 대신에 국회 청원입법 제도가 있잖아요. 5만 명 약해. 네, 이상 네, 서명하면 네. 청원 네. 입법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면 돼 있는 거죠. 근데 근데 그거 약하지 않아요? 약간 소위원회로 배정이 돼서 계류되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 8, 아직도. 90% 계류돼요. 그 청원입법을 해서 상쇄된 게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건 그냥 사람들 위안해 주려고 해놓은 거지. 아, 사실 그 그건 국회 아니에요. 청원입법도 우리가 싸워서 만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마도. 쌓아서 만든 거지만 음. 사실 실제적으로 그게 가동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용도는 여론용으로 많이 쓰죠. 의회는 잘 안 되죠. 국민 청원입법제도도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상임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그것도 아, 이제 근데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미끄러지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심사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옛날로 말하면 그 민간인들이 소청을 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 아니다 하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민간인이 이렇게 올렸는데, 응? 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거 좀 이렇게 너무 봐달라고. 흥분하지 마시고, 아, 예. 흥분하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 네. 흥분이에요. 아우 열받아. 답답합니다. 네. 거기 저 선생님 헌법 제 61조 그 밑에는 왜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무슨 더 뒀다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박정희가 네. 구태타를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저 구태타를 막아야 된다. 군대를 동원하라 그랬어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화정인가? 책, 군보선이요? 아니, 4.19 혁명 이후의 정권 그러니까 했었던 윤보선 아니에요, 윤보선. 윤보선? 권한대행이 그 저기 아니, 3공화국, 2공화국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공하고 아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네. 누가 윤보선 예, 윤보선 윤보선한테 가서, 저, 군사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저거 진압하게 그 군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미적미적했어. 미적미적하고 그걸 승인 안 했거든요. 그 승인 안 한 그 이유를 여기다 설명한 거예요. 음. 주한 미국 대리대사가 요청한 구태타 저지 목적의 병력 동원 허가를, 그러니까 주한 미군 대리대사가 박정희 구태타를 막자고 병력 동원의 허가를 윤보선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한테. 그랬더니 윤보선이 자기는 실질적인 군 통수권이 없다면서 거부해서 사실상 군사 반란을 방조해서 5.16 구태타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헌법 제61조랑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국을 통솔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72조에 선전, 강화, 계엄안, 계엄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각군 참모총의 임명은 국무총리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지 국무총리인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법상으로. 음. 그래서 윤모선이 실제 군 통수권은 국무총리한테 있다. 내가 음. 그걸 동원할 수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한 거예요. 음. 그냥 결단하면 되는 건데 이 핑계를 대서 구테타를 막지 못한 거예요. 이때도 윤보선이 미국 대사가 요청했다 그러면 미국은 구태를 막을 생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윤보선이 거부한 거예요. 나는 음. 통수권이 네. 없다. 그건 윤보선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못했는데 사후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헌법에 이런 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썼으면은 우리 오히려 괜찮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예. 아니, 국무총리가 어디 가고 없으니까 그럼 네.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건데 국무총리는 아마 도망갔다 그랬을 거예요. 어디 음. 숨었어. 구태타 나자마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한테 간 거예요. 일전에 그 계엄령이 계엄을 했을 때 대통령이 자기는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본인이 가지게 돼서 마음대로 이제 어쨌든 음,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음, 지금 그때 당시 윤보선 대통령처럼 나는 통수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차라리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음. 했으면은 제대로 된 아마 계엄이나 뭐 제가 이런 알기에는 거를 이때 강화할 수 있었지 않아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네. 얼핏이라고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죽을까 봐요? 예,
이 당시에.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무서울까봐, 죽을까봐 다들 몸을 사렸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권력 그렇죠? 공백이었었네요. 그러면 음. 권력이 공백이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미국 대사 이 당시에 지낸 친구 얘기도 보면 네. 자기가 그 제일 잘한 일이 5.16 쿠데타를 그 성공하도록 해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4.19 혁명 이후에 헌법 개정 과정에서 네, 자유당과 네, 함께한 게 치명적이거든요. 그 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유월항쟁 끝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여야 같이 했잖아요. 네. 유월항쟁도 그때 혁명위원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 여당, 그 민정당하고 민주당이 같이 네, 했잖아요. 그래서 여야 야합한 네. 헌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짓을 하죠? 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혁명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유월항쟁도. 음, 그러면 음, 이긴 사람들이 쟁취했으니까 음, 이거 새로 하자 이래 음, 되는데 왜 끌어들이냐고요? 왜 악의 무리를 끌어들이냐고요? 음. 도대체 뭘 이득을 보겠다고? 그래서 그 개헌 특위 만들 때 거기에 국민의 대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6월 항쟁 때는 김대중하고 김영삼 쪽이 네, 선거 나오면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렇죠. 개헌에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그거 그냥 여야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둘은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그때 국민운동 본부 빼놓고 여야가 막 한 거죠. 제가 보기엔 국민이 주도해서 한 헌법 개정은 소급 입법 개헌. 그게 유일하게 선생님, 속이 국민이 어법이 주도한 뭐예요? 개헌이에요. 4.19 혁명 당시나 그 이승만 정권 때 경찰들이 국가폭력을 엄청 저지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처벌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음. 상위용사들이 다 국회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 소입법하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게 유일하게 선생님, 속이 국민이 어법이 주도한 뭐예요? 개헌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놀라가지고 그 소입법 해가지고 그 처벌법을 만들어요. 그게 유일하게 선생님, 속이 국민이 어법이 주도한 뭐예요? 개헌이에요. 요거 읽어보세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3.15 부정선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와 4.19 혁명 전후에 있었던 일련의 시위에서 군중들을 살상한 관련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는 점점 강해졌고 1960년 10월 11일에는 4.19 혁명 희생자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검하고 민주 반역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호소하였다. 이에 11월 29일 3차 개헌 6개월 만에 국회는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이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 그래서 그 개헌 후에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이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제 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등 일련의 소급입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면 이게 다 행해졌나요? 아니 반민주 못했죠. 행위자고. 바로 저기 뭐 5.16 쿠데타 일어났으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죠. 자, 오늘은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